에어컨 바람만 쐬면 무릎이 시리신가요? 여름철만 되면 무릎이 이상하게 찌릿하고 서늘한 바닥에 잠깐만 앉아 있어도 관절이 뻐근하거나 시리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무릎을 수건이나 담요로 덮으면 괜찮아지지만 에어컨을 켜놓은 실내에서 조금만 오래 있어도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이후에는 무릎이 시리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림, 단순한 체온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공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리다는 건 이미 관절 내 연골이 약해졌거나 윤활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관절 사이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반복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지만 시림과 뻣뻣함을 무시한 채 지내다 보면 결국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특히 여름철 냉방된 실내에서 무릎 관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증상이 어떤 관절 질환의 전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앞으로 무릎 통증과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정확하게 듣는 것. 그게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무릎이 시리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솔직히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었나. 뭐지? 이 나이에 뭐 무릎 좀 시린 건 당연하지 하면서 말이죠. 무릎이 좀 시리더라도 따뜻하게 덮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졌기에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면 다 그래 하는 말에 괜히 위안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무릎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욱신거렸고 아침에 일어나 앉으려 할 때 무릎이 마치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급기야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외출 후 돌아오면 무릎에 열감이 올라오고 붓기까지 생기더군요. 결국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은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약해지고 있었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 무릎이 시리기 시작했을 때 조금만 신경 썼다면, 그때 운동을 조금만 조절하고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생활했더라면, 그때 습관만 바꿨어도 수술까지는 안 갔을 텐데 정말 후회됐습니다. 건강은 무너지기 전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릴 때, 아플 때, 계단이 힘들어질 때가 아니라 처음 시림이 왔을 때 관리하고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무릎 온도를 유지하는 습관, 걷기, 자세 교정,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을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무릎이 시리다면 그건 단순한 체온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무릎에게 귀 기울이고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에어컨 바람만 쐬면 무릎이 시릴까요? 왜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무릎은 유독 시리고 욱신거릴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온도에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이 무릎 관절은 연골과 윤활액, 즉 활액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활액은 마치 기계에 뿌리는 윤활유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윤활액이 차가워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도 겨울이 되면 굳고 끈적해지듯이 우리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도 온도가 떨어지면 점성이 변하게 됩니다. 점성이 낮아지고 관절 사이의 마찰이 커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관절을 감싸고 있는 신경들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무릎 안이 뻣뻣해지고 있어요. 움직일 때 충격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그걸 시림 또는 묵직한 불편감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입니다. 앉고, 서고, 걷는 모든 동작에서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보다 기온 변화나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관절이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름은 숨은 관절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계속 나오는 실내 환경, 차가운 바닥, 찬물 샤워 이런 것들이 모두 무릎 관절의 온도를 낮추고 그로 인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통증과 뻣뻣함이 더 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시림 증상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넘기고 매번 반복하게 되면 관절 내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연골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4060대 이후에는 연골이 한번 닳기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관절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결국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호전이 안 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무릎이 시리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경고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절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관리하느냐, 나중에 치료하느냐. 두 선택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무릎 시림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관절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는 단순한 냉방 탓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이미 관절 퇴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무릎이 시리다. 여름철 실내에 들어갔을 때 무릎이 먼저 시리거나 찬 바닥에 앉기만 해도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이건 단순히 민감한 체질 때문이 아니라 관절 내부 조직이
온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윤활 기능이 떨어지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불쾌한 느낌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둘째,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다. 정좌로 앉아있다가 일어나려 할 때, 또는 소파에 오래 앉아있다가 몸을 펴려 할 때, 무릎이 잘 안 펴지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무릎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관절 내 윤활 작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연골의 마찰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뚝, 딱 소리가 반복되신다면 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들끼리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면 이는 퇴행성 변화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넷째,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통증이 느껴진다. 이건 이미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관절은 아무런 통증 없이 자유롭게 굽혔다 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긴다는 건 관절 안쪽이 손상되었거나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무릎이 더 아프다.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현상입니다. 기압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관절 주위 조직이 붓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관절 내부의 압력 변화에 따른 물리적 반응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날씨가 통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릎 주위가 자주 붓고 만지면 열감이 느껴진다. 눈으로 보기에도 무릎이 부어 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미열이 느껴진다면 그건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염증은 시간이 갈수록 연골을 녹이고 관절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증상은 그저 우연히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무릎이 아프지 뭐. 에어컨 바람에 좀 시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나가면 관절염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히 날씨나 체질 때문이 아니라 무릎 관절이 실제로 퇴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작은 불편이 찾아올 때 이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작은 시림과 불편이 수술을 막고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이 시리고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수술로 가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에어컨이 가동되는 여름철이나 실내,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관절 내부의 윤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과 상관없이 무릎을 보온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냉방이 심한 실내에선 얇은 무릎 보호대나 무릎 전용 담요라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전기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주변을 10분 정도만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 내부 순환이 좋아지고 아침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관절을 보호하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은 약 4kg의 하중을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 3kg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12kg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관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적극적인 체중 감량이 어렵다면 과식이나 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관절을 위한 부담 덜어주기의 시작입니다. 셋째, 걷는 방식과 신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에 가장 부담을 주는 동작 중 하나가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딱딱한 구두, 굽이 높은 신발,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관절의 균형을 깨뜨리고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30분, 평지 위를 천천히 걷는 중강도 걷기는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로 혈류를 보내주고 윤활액 분비를 도와 관절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피하고 평지 걷기만 집중하세요. 넷째, 음식도 무릎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관절도 결국 음식에서 영향을 받아 유지됩니다. 무릎 연골에 좋은 대표적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콜라겐, 비타민 D입니다. 이 성분들은 연골의 마모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관절 내 윤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연어,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표고버섯 같은 식재료는 식탁 위에 자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매일 한 끼 이상 채소 중심의 식사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피하고 자극적인 국물 음식은 줄이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무릎을 직접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주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느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 관절이 더 많은 하중을 직접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퇴행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의 부담은 적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 관절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만 드는 운동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무릎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운동은 하루 10분, 일주일에 34번만 해도 관절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며 무릎을 보호하는 자연 보조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관절은 기계처럼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며 써야 할 내 몸의 일부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제부터 잘 관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선택이 몇 년 뒤 수술실이 아니라 건강한 다리로 걷고 있는 당신 자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괜찮아요. 예전보다 통증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하시고 계단을 2칸씩 올라가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관절이 잠시 조용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았다는 개념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병입니다.
한 번 닳기 시작한 연골은 스스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통증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안 아프다는 게 절대 완전히 나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 번이라도 무릎이 시리거나 뻣뻣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무릎이 이미 무리를 겪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없을 때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가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여름철, 실내 에어컨 바람이 단순히 시원한 공기가 아니라 무릎 관절을 공격하는 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시림과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관절 내부에서 진짜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가볍게 덮어주는 습관. 무릎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무릎 담요나 무릎 보호대를 생활 속에 챙기고 식단 관리, 체중 조절, 꾸준한 걷기와 허벅지 근력 운동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 하나하나가 5년 뒤, 10년 뒤 계단을 아프지 않게 오를 수 있게 하고 무릎 통증 없이 외출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무릎이 시리시다면 그건 관절이 보내는 제발 좀 도와달라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그 신호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무릎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할 관절입니다. 그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관절은 함께 지킬수록 더 오래 건강합니다.